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그 미얀마 쿠데타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약간 연계된 얘기인데요. 그 로힝야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로힝야족 소수민족인데요. 아, 심각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또 터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힝야족이 또 학살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로힝야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뭐 요약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로힝야족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비참합니다. 지금 로힝야족이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미얀마의 그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요. 그 민족 분포를 보면 버마족이 6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죠, 버마족이. 그리고 샨족이 9% 정도 되고 카렌족이 7%, 로힝야족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또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합쳐봐야 9.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무슬림이죠. 그리고 참고로 버마족은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버마족이랑 로힝야족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서로 앙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고로 항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2017년도에는요. 미얀마 군 정부군이죠. 정부군이랑 로힝야족의 반군이 있어요. 반군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 갔고요. 난민이 이때 무려 30만 명이 발생을 했고 7천여 명의 로힝야족이 군부에 의해 학살이 되었습니다. 아, 좀 울컥하죠.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7천여 명. 근데 대부분이 여자들과 힘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로힝야족을 그 미얀마군이 학살을 하냐?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 없애버려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게 과거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부터 사실은 미얀마하고 로힝야족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19세기면 1800년대죠. 그래서 이 갈등을 요약 핵심은 갈등의 핵심은 이 미얀마가 과거에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과거의 식민지 시절에 영국을 등에 업은 로힝야족이 일단 잘 나갔거든요. 그때는 입장이 반대였어요. 그래서 로힝야족이 버마족 즉 버마인들을 탄압을 했어요. 막 학살하고 탄압을 했었는데 이런 과거 역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버마족 입장에서는 그게 뭐랄까 그 원수죠. 원수. 로힝야족이 원수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죠. 자기네가 과거에 탄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과거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미얀마를 점령한 영국이 미얀마를 점령했잖아요. 과거에 식민지였다고 했잖아요. 그 영국을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농사지을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농사지을 사람을 모으려고 각지에서 사람을 모았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불교를 믿는 버마족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천대를 받았고 반대로 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중간에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아갖고 이때부터 이제 버마족과 로힝야족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본이 또 미얀마를 침공을 했어요. 이놈의 일본. 이 일본이노 데스네. 일본은 그런데 침략을 했는데 로힝야족을 또 탄압을 했어요. 엄청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한 이유가 일단 이슬람교를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갖고 영국이 또 힘겨루기로 했죠. 일본과 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미얀마 우리 식민지인데 이 쪽발이 데스네 일본 데스네 니폰 데스네가 또 침략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힘겨루기에 들어간 거죠. 영국으로선 신경을 쓰이고 언짢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로힝야족을 무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 웃긴 게 뭐냐면 왜 무장을 시켰냐면 일본군하고 싸우라고 무장을 시켜놨는데 기껏 무장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일본군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불교도를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교도를 학살했냐? 일본군에 협조했다 이거죠. 우리의 원수 일본군에 협조했다. 그래갖고 이게 양상이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미얀마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1962년도에 쿠데타가 이때도 일어났어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이땐 또 로힝야족을 그렇게 또 탄압을 하고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약간 복잡한데 좀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영국이 잘못한 거죠. 영국이 과거 그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면서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근본 핵심은 식민지 시절에 영국을 등에 업은 로힝야족의 버마인들을 탄압한 게 이게 불씨가 돼갖고 이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가 62년도 이제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로힝야족을 연락 탄압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편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로힝야족은 자기네들은 7세기경이면 600년대잖아요. 이때 이제 정착한 무슬림 상인의 후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7세기 때 우린 정착을 했다. 미얀마에 토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도 이거를 인정을 하는 편이래요. 근데 이제 미얀마 정부는 인정하겠어요? 절대 인정 안 하죠. 네버. 그래서 이 아이고 못하네. 식진지가 아니고 식민지인데. 예. 이 로힝야족은 그냥 과거의 영국이 그 미얀마를 식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데리고 데리고 온 노동자들의 후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불법 이주민이다, 불법 이주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완전 또 틀린 말도 아닌 게 사실 그 영국이요 과거의 벵골 지역 지금의 그 방글라데시예요. 그게 어디냐면 잠깐 지도를 살펴보면 일단 그 미얀마가 여기 원 안에 이렇게 빨간 박스로 쳐놨죠.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죠. 그리고 이제 확대한 지도인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글로 바꿔봤는데 이 미얀마가 이렇게 생겨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고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여기 있고 다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렇게 있고 중국과도 국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미얀마에 접해 있는 국경이 여러 국가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뭐 태국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깝잖아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여기 방글라데시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죠. 방글라데시에서 영국 통치하에 순응하며 살던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킨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지금 현재 그 로힝야족은요 약 100만 명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데 이 방글라데시에 약 100만 명이 있어요. 지금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생활하는 게 어떻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예? 안 봐도 비디오지. 미얀마에도 그 라카인주 수용소 여기 라카인주 있잖아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죠. 라카인주 여기도 그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사실 감금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만 명이 있고 이거 라카인주 수용소에 그 감금된 12만 명을 포함해갖고 모두 전체 합치면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도 현재. 그래서 쿠데타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이번 사태가 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렵다. 가뜩이나 로힝야 난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염증 창궐 이후 바산차르라는 외딴 섬으로 강제로 또 이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그 관련 기사를 보면은 정말 눈물이 막 날라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느린데 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1600명 외딴섬 강제 이주 강행 사진이 있죠.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군함에 타고 바산자르 섬으로 이동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들을 기존 난민 캠프에서 외딴 섬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죠? 이 난민 종국에서 방글라데시 바산차르 섬에 지어진 로힝야 난민 주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난민 캠프에서 또 코로나19가 또 터졌어요. 코로나19 로힝야 난민 캠프 덮친 코로나 공포 100만 명 밀집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세계 최대 규모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00만 명 이상이 좁고 열악한 공간에 모여 사는 탓에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그죠? 참
근데 여기서 또 좀 그런 게 뭐냐, 그 아웅산 수치 여사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과거에 받았잖아요. 근데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죠. 고문이 이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군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이게 과연 스스로 해결이 될까요? 이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미얀마 쿠데타 사건도 그렇고 이거 거의 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미얀마 그 쿠데타 사건만 해도 지금 몇 명이 죽은 건가요, 도대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국제사회가 나서서. 근데 유엔 안보리도 뭐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지금 뭐 그냥 말로만 떠들고 있죠.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JTBC 뉴스에서 과거에 보도했던 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방글라데시엔 로힝야 난민촌이 있는데 100만 명 가량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입니다. 미얀마의 대학살을 피해서 이곳에 왔지만 난민 캠프도 열악한 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폭격에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폭탄을 맞은 집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2017년 미얀마 군경은 로힝야족 마을에 토벌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방화, 살인, 집단 강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은 아이들을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강으로 던졌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어린아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사망했고 8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쫓겨온 난민 캠프 상황도 열악합니다. 배급에 의존하고 대나무와 천막으로 만들어진 집은 비가 와도 위험합니다. 언덕들이 이제 뭐 산사대처럼 이렇게 쭉 흙들이 이렇게 쭉 쓸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난민 캠프를 덮쳤습니다. 캠프를 아예 럭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량 배분도 상당히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그러면 많은 로힝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미얀마는 조직적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힝야족은 몸에 남은 상처로 그날을 증언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보셨죠? 그냥 한마디로 저는 이거 보면서 비참하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눈물이 좀 날라고 하나요? 이거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이게 해결이 될까요, 과연? 끝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과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 아웅산 수치 로힝야족 학살 옹호 비난 본물. 예? 1년 전도 아니네. 2019년 12월 11일 날 수요일 날 SBS에서 그 뉴스에서 방송된 건데요.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쾌약적 다크 판타지 데카론 M. 짜증나. 네, 미얀마의 인권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2년 전 이슬람계인 로힝야족 사람들이 학살된 일이 있었는데 그 만행을 옹호하겠다며 직접 나선 겁니다. 이걸 두고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인종 청소로도 불렸던 당시 미얀마군의 학살로 지금까지 수천 명이 숨졌고 아직도 그 피난민이 74만 명이 넘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